안녕하십니까. 성선재TV의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임영웅이 멜론 100억 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억을 달성한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이돌 차트에서 임영웅이 차트 평점 랭킹 167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 1위가 167주입니다. 1년이 52주 정도 되니까 벌써 3년 이상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과 함께 또 임영웅 문화현상, 임영웅 현상의 문화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임영웅의 감성장인, 임영웅의 힘, 이 책에서 그것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영웅이 멜론 100억 뷰 달성한 소식,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100억 누적 스트리밍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5일 기준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99억 회를 달성했습니다. 참 발음도 잘 안되죠. 99억 회,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구상의 인구가 현재 약 70억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를 평균해서 놓고 보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한 번 이상 멜론의 임영웅의 노래를 다운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두터운 팬층, 인구가 대한민국이 5천만이지만 꼭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99억 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2일 98억 돌파 이후에 14일 만에 1억을 추가한 기록입니다. 14일 만에 1억을 추가했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 1억, 즉 100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더 짧아지겠죠. 네, 아마 이 동영상이 나가고 나면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멜론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하셔서 아마 100억 뷰 달성이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임영웅은 2023년 10월 12일 84억 회 돌파와 함께 그룹 엑소를 제치고 멜론의 누적 스트리밍 역대 2위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현재 2위입니다. 누적 스트리밍 100억 이상 달성 시 다이아 클럽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현재 다이아 클럽은 방탄소년단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멜론의 전당 2023년 총 결산에서 10억 스트리밍 이상을 달성한 104팀의 아티스트 중 그의 가장 가파른 상승세의 스트리밍을 기록한 아티스트의 영광을 얻었고, 지난해 2월 엑소를 제치고 역대 멜론 누적 스트리밍 2위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유일하게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다이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영웅의 다이아 클럽 입성을 위해 영웅시대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의 생일인 임영웅의 생일이 6월 16일입니다. 임영웅의 생일인 6월 16일까지 누적 스트리밍 100억을 향해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5월 22일 날 98억이었습니다. 이번 6월 5일 날 99억이었습니다. 14일 걸렸습니다. 6월 5일에서 6월 16일, 11일이 남았는데요. 생일까지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6월 16일 이전에 100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웅시대가 힘을 보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영웅을 위한 영웅시대의 큰 그림인 616의 임영웅의 다이아를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영웅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많은 분석들이 현재 있는데요. 2022년 유퀴즈에 출연한 임영웅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이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청할 줄 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뉴스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에서도 임영웅은 참 조용하면서도 품위 있는 언어의 연금술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청할 줄 안다, 또 품위가 있다, 그리고 참 조용하다, 이런 것들이 임영웅을 아마 그렇게 결정짓는 그런 임영웅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영웅은 사실 예능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흔하지 않은 그의 방송국 예능 나들이었던 작년 9월 미운 우리 새끼, 그리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한 임영웅은 거기에서도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임영웅은 이번에 I'm Here the Stadium 2024 이 콘서트에서도 탁월한 진행 능력과 환상적인 목소리로 3시간을 3분으로 만들어버리며 이틀에 걸쳐서 10만여 명의 관객들을 일말의 의심 없이 임영웅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임영웅은 진정 타인에게 신뢰와 존경과 용기를 주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임영웅은 이제까지 지켜본 바로는 임영웅은 다른 이의 감정을 포착하고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의 능력이 그의 노래 속에 고스란히 이입되어 임영웅의 노래는 그의 내면의 깊이만큼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그만의 음악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팬덤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 된 임영웅의 성공에 대한 평가는 각양각색입니다. 대중문화 전임기자로 24년을 활동한 서병기 헤럴드경제 기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감성장인 임영웅의 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바로 이 책,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감성장인 임영웅의 힘에서 임영웅을 이수만, 방시혁, 박진영, 양현석 4대 연예 기획사 수장에 버금가는 K-팝 이노베이터, 혁신가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로만 한정하기는 아쉽다는 게 바로 이 서병기 기자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감성장인 임영웅의 힘에서 저자의 평가입니다. 서병기 저자는 임영웅 정규 1집 수록곡 12곡 중에는 트로트가 3곡밖에 안 된다. 임영웅은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음악 여정을 서태지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도 부르는 가수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저자는 임영웅이 여백이 있는 노래에 특히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노래 자체도 인기가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의 OST도 잘 어울린다는 게 바로 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사실 임영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팬덤입니다. 임영웅의 팬덤은 정말로 특이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정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의 팬덤인 영웅시대는 이전 아티스트들의 어떤 극성적인 팬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팬덤 3.0의 저자 신윤희에 따르면 그간 팬덤은 1세대는 추종자, 정말 여러분 추종자 많이 보셨죠? 옛날에 레이프 가로시나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팝스타나 세계적인 월드스타 이러한 가수들이 대한민국에 공연을 오면 뭐 그 자리에서 울음바다가 되고 실신하고 자기 물건 소지품도 던지고 하는 이러한 광란의 이런 상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추종자입니다. 이런 걸 넘어서 2세대는 고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한 그런 어떤 소비의 주체로서 그것을 같이 향유하고 느끼고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세대는 기획자로 진행했다고 봅니다. 이제 팬이 영웅시대 임영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팬들이 결정을 합니다. 영웅시대는 바로 3세대 팬덤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병기 저자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기성세대가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좋아했던 감성이 녹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변치 않는 저마다의 임영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자기만의 소중한 감성을 임영웅은 우리 안에 펼쳐놓고 있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임영웅은 왜 영웅시대를 맞았는가? 그간 임영웅 안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김호중 사태도 발생했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많은 가수들이, 많은 엔터테이너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출중한 아티스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생활이나 다른 부분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쇼적인 차원에서 인위적입니다. 자기적입니다. 봉사도 자기적이고 또한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는 것도 자기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팬덤이 생기는가 하면 반대로 안티도 있기 마련인데 그간 임영웅의 경우는 안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임영웅에게는 긍정적일까요? 임영웅의 도전과 부드러운 힘 읽기가 바로 이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감성장인 임영웅의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감성장인 임영웅의 힘을 읽어봤습니다. 임영웅은 사실 이번에 미스터 트롯으로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인 2016년에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한 4년간 대중적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2020년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고 진에 오르면서부터였습니다. 아주 최근 4년도 안 된 거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임영웅은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라기보다는 그냥 가수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임영웅을 바로 대중문화의 아이콘 이렇게 했더니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아니라 그냥 문화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급 문화의 아이콘이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꼭 대중문화를 트로트에서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그러면 이런 다양한 도전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임영웅의 성공 요인은 임영웅 현상은 어디가 도대체 무엇이 성공 요인일까? 이렇게 했을 때 도전성보다는 유연성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연하다 이렇게 현재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을 고집하고 하나만을 쫓는 오닥구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문화사의 한 획을 그을 인물이 되려면 재주도 중요하지만 능력, 출중해야 되죠. 그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임영웅의 공연에 피켓팅이 일어나는 것도 임영웅의 성실함과 꾸준함 덕분에 굳건해지는 팬덤 덕분이기도 합니다. 임영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하기 때문에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장르 노마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로트, 팝송,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디지털, 또 EDM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인성 얘기합니다. 다른 현재 그 가수나 다른 엔터테이너들하고는 다른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두터운 팬층을 만드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영웅의 주된 팬은요 40대에서 60대입니다. 이분들은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혜택도 아주 많이 받아 자식보다 잘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값이 작게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가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은 반듯하면서도 선하고 따스한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은 광고 시장에서 항상 넘버원입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영웅의 브랜드 평판이 1위를 했습니다. 3월달에 이어서 4월, 5월 작년 연말까지는 손흥민이 1등이었는데 이제는 임영웅이 3월달에 1등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3, 4, 5월 브랜드 평판 1위입니다. 왜 많은 광고주들이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선택을 할까요? 바로 임영웅의 이런 이미지, 반듯하면서도 선하고 따스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영웅은 그리고 OST에서도 매우 강합니다.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전달력이 뛰어나고 임영웅의 가창이 자극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의 공연에도 강점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노래 가사의 전달력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 외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고 또 유머까지 있어 내공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공은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공과 열정을 느낄 수 있죠. 즉 엔터테이너적인 볼거리를 선사하는 거죠. 이번에 I'm Here to Stadium 바로 상암 콘서트에서 상컴 수중에 이루어졌다 해서 수콘 이렇게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 여기에 중간에서 하는 하프타임 쇼에 필적하는 버금가는 그러한 아주 압도적인 퍼포먼스도 했죠. 그거하고 필적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것은 더 이상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 트로트도 할 줄 아는 가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관객과 소통하는 겁니다.
임영웅의 팬덤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3세대 팬덤으로 스타를 기획하고 양육하는 팬덤으로 새로운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길러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섭 팬덤 성격을 띱니다. 팬덤은 기존 콘텐츠를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숲을 조성한다든지 탄소 중립 이슈 등 이건 뭐 기존의 아티스트가 하지 않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아티스트의 가치를 만드는데도 팬층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전통 장르로 취급을 받고 그걸 하는 특정한 인물군이 있다고 여겨지는 편견을 임영웅은 단번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바로 임영웅과 임영웅을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임영웅이 궁금하고 임영웅이 대중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